안녕하세요.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에 있는 두 번 유찰이 된 33평 아파트 경매 물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7년 전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송도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21년도에 급격하게 올랐고 거기에 최근 인천에 입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빠졌죠. 송도에 위치하고 입지도 괜찮은 신축급 아파트가 두 번씩 유찰이 되는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도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2020 타경 8032예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 그린 워크 1차 아파트예요. 6층 물건이고 이 아파트가 이제 전용 25평, 26평 정도 되는 거예요. 33평형, 32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게 처음에 이제 감정이 9억 5천만 원에 잡혔어요. 3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차까지 떨어져서 4억 6,5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자, 이 아파트를 보면 736세대예요. 6개 동이 있고 아파트 사용 승인은 14년에 생긴 거예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뭐다? 33평형이에요. 방 3개, 욕실 2개고 해당 면적의 세대수는 240세대예요. 계단식이고. 요즘 아파트니까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겠죠. 계단식이 훨씬 좋잖아요. 자, 이 아파트 사진을 이제 보면 깔끔하죠. 10년이 안 된 아파트예요. 10년이 안 된 아파트. 요거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위치를 보면 요거거든요. 이 아파트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국제학교가 있어요.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 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기는 너무 좋겠죠. 여기에서 보면 이 센트럴파크역이 있거든요. 여기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면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km가 좀 안 되는 거죠. 이 아파트 인근에 이제 교통 호재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 GTX B가 있어요. 송도에서 마석간 가는 GTX B가 있는데 2030년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진행을 이제 하는 거니까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훨씬 좋아지겠죠. 여기에 이런 복합시설, 이런 상업시설도 많이 있어요. 공원도 크게 있고 살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GTS-B가 건설도 본격화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공 시점은 모르는 거죠. 이 단지 근처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엄청 많아요. 이 아파트죠. 여기에 버스 정류장 이렇게 엄청 많아요. 서울에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지 안에 이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보낼 때 초등학교도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보내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들어가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이거는 이제 유치원인데 유치원은 이제 이쪽에 해당 아파트가 여기 있죠. 예,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도 뭐 멀지 않으니까 이런 단지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이런 게 잘 되어 있겠죠.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인근의 학교들, 여기 초등학교, 체드윅 국제학교, 여기 고등학교. 학교들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아파트예요. 맞은편에 체드윅 국제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진짜 바로 앞이네요. 새 아파트 느낌이 나죠? 깔끔해요. 이 아파트에서 쭉 나와서 이쪽에 이제 아까 그 공원이잖아요. 너무 좋죠, 여기. 이런 공원들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죠. 실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최근 실거래된 것들이나 이 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21년도 때 가장 높게 거래가 됐었어요. 생각해보면 20년도, 21년도 때 부동산 불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거래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것 영향으로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천에 지금 입주 물량도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실거래된 것들 보면 22년도 12월 달에 6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16층. 작년 12월, 11월 6억
후반대로 이렇게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4월 정도만 해도 8억 후반 9억대까지는 갔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21년도 때는 10억 9,500만 원까지 얘가 갔던 거예요. 이때는 막 10억, 8억, 9억 이렇게 8, 9억은 그냥 쉽게 그냥 갔던 이런 아파트예요. 자, 전세도 한번 볼게요. 전세도 신규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 11월 달에는 4억 3천, 4천,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까지는 이렇게 전세가 나갔던 것 같아요. 자, 현재 매물을 좀 볼게요. 지금 7억 3천, 9억에 있어요. 전체동의 요 타입이 7억 3천이에요. 중층, 남양이고, 이거는 고층인데, 이것도 남양인데, 이건 9억이고, 이건 7억 3천이에요. 이 아파트 이평수는 7억 3천에서 9억,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전세도 한번 보죠. 지금 전세도 금액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 전세는 지금 요 평수에서 전체동으로 봤을 때 3억부터 했어요. 근데 얘는 저층이죠. 경매 나온 물건은 6층이에요. 그리고 3억 5천부터 3억 6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은 동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있는지 이제 보면 요게 같은 동이죠. 8층 3억 8천. 그리고 가장 비싼 전세 매물은 지금 같은 동에 2층 물건인데 4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층 같은 경우는 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뷰도 좋고, 그리고 야경도 좋아요. 고층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단지 이게 정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직접 사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보면 아이들 키우기 진짜 좋을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깝다. 아파트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운영돼 있다고 하고, 부자들이 여기 그 국제학교에 좀 많이 보내나 봐요. 근데 여기 층간 소음이 좀 있나 봐요. 층간 소음이. 인근에 유흥시설 없고 온통 하원가에서 엄마들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 앞에 바로 서울 가는 엠버스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조경 좋고 조용하고 학교 가깝고, 학원가도 빵빵하다고 하네요. 학원 도봉 가능하고, 학원 가깝고 학교 가깝고, 그다음에 유흥시설 없고,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환경이죠. 그리고 샘팍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공원 있잖아요. 공원. 도보 5분 거리고 운동하기 너무 좋더라고 해요. 이런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도보로 한 20분 걸린대요. 여기 지하철역이 한 1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역을 갈 때 조금 걸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전망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들어온다고 하죠. 109는 송도에서 최고 입지라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연수구에거든요. 아까 우리 그 경매 물건이 연수구에 있는 거잖아요. 연수구에 보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물량이 많아요. 입주하는 물량이. 그거는 감안하셔야죠. 인천 전체로 봐도 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요건데, 인천 서구라고 해서 아까 우리 경매 나온 거는 연수구고, 서구는 연수구 쪽 위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청라. 청라 위쪽에 이제 검단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에 한참 요즘에 미분양이니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량들이 많아서 인천 서구는 21년도부터 이렇게 25년도까지 이렇게 입주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인천도 이렇게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시세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금매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 그러면 괜찮잖아요. 나는 그만큼 안전마진을 더 확보하는 거니까. 집값이 조금 더 조정이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이 단지에서 제일 싸게 들어왔어. 그래서 경매가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매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경매도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금매로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경매로 사든 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방법 중에 하나. 근데 경매를 알아놓으면 내가 무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어쩔 때는 경매로 가고, 어쩔 때는 금매로 잡고. 경매를 알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경매를 모르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고 더 싸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해보면, 이분이 소유자고, 우리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죠. 말소기준 권리, 이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따로 선순위 임차인이나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이게 돼 있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요 밑에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소유자 가족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이 없다. 맞죠? 최선순위 설정이 아까 그 근저당이에요. 2019년 7월 3일 중소기업은행. 근데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어요.
아까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다.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임차인이 없다. 오늘 영상은 11억을 바라보던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2번 유찰이 돼서 4억대까지 떨어진 33평 아파트를 봤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대출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으로 내 집 마련을 금매보다 더 싸게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위치도 좋고 평수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매로 금매보다 더 싸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되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